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당신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금사는 동정 어린 부드러운 음성으로 차근차근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신경과민인 것 같습니다. 병적인 신경작용이라고 할까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에 걸친 그처럼 격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 당신은 그 돈을 당신에게 맡겼던 아가씨에게로 가서 그 1,500루블리를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당신 자신의 말에 의하건대 당신의 처지가 그렇게까지 비참한 것이었다면 어째서 그 아가씨와 잘 의논하여 어느 누구의 머리에나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아가씨에게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고 나서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관대한 마음씨의 소유자인 그 아가씨니까 만약 당신의 곤란한 형편을 안다면 당신의 요구를 절대 거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정서 같은 걸 써준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인 삼소노프나 호올라코바 부인에게 제공하려던 것과 같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은 지금도 그 담보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미자는 벼랑간 얼굴을 확 붉혔다. 그럼 당신은 내가 그렇게까지 비열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마 당신은 그걸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는 금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격분한 의조로 말했다. 아무렴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째서 당신은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히려 금사가 깜짝 놀랐다. 아, 그런 비열한 짓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네들은 지금 날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된 이상 내 마음속의 극악무도한 소행을 죄다 당신네들에게 속속들이 털어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신네들에게 스스로 수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지요. 인간 감정의 복잡한 혼합이 얼마나 비열한 데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아마 당신네들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실은 나도 이미 방금 당신이 말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도 역시 이 저주받을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속에 줄곧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가짜를 찾아가려고 결심하게 될 뻔까지 했었지요. 난 그렇게까지 비열한 놈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에게로 가서 나의 변심을 고백하고 이 변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 변심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그 여자한테 가짜한테 돈을 구걸해 가지고 그건 구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걸이에요. 다른 여자와 함께 그 여자의 경쟁자와 함께 그 여자를 미워하고 그 여자를 모욕한 바로 그 계집과 함께 도망을 치다니 도대체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보세요 검사님. 아무래도 당신 머리가 돈 게 아닙니까? 머리가 돈 건 아니지만 너무 말을 서두르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자의 질투심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내 불찰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말처럼 거기에 정말로 질투가 게재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겠죠. 거기엔 아마도 그와 유사한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하고 검사는 희죽 웃었다. 그건 어쨌든 파렴치하기 이럴 데 없는 짓입니다. 하고 밑자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그건 뭐라 형용할 수조차 없을 리만큼 추악한 짓입니다. 하긴 그 여자는 내게 돈을 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틀림없이 주었을 거예요. 나에 대한 복수심에서 자기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역시 분노에 가득 찬 무서운 여자니까요. 나는 그 돈을 받았겠지만 안 받고 말고요.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일생 동안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최근에 바로 그저께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라가브이를 상대로 시비 끝에 등이 달아 날뛰던 그날 저녁부터지요. 그리고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도 온종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무슨 사건 말입니까?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호기심이 어린 어조로 말을 걸었다. 그러나 밑자는 그것을 들은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당신네들에게 무서운 고백을 했습니다. 밑자는 우울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그 고백을 평가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고백에도 당신네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곧 당신네들이 날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 증거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네들과 같은 인간에게 그것을 고백한 것이 부끄러워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자살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난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내 말을 신용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여보세요. 당신네들은 이런 것까지도 기록하려는 겁니까? 그는 당황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말이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쪽에서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즉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까테리나 양한테로 가서 그 돈을 구걸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드미트리 펴도로비치, 사건 전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특히 당신을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 극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그는 무의식 중에 손뼉을 탁 쳤다. 제발 그것만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도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난 당신네들 앞에서 내 가슴 한가운데를 둘로 갈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는 격입니다.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절망한 나머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하고 금사가 말했다. 지금 기록한 것은 후에 죄다 당신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불만스런 점이 있다면 그때 당신 말대로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 번째 묻습니다만 한 가지 더 되풀이해서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당신이 그 돈을 주머니에 꿰매 넣었다는 얘기를 당신한테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군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아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네들은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더 이상 귀찮게 묻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은 꼭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동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3천 루블리를 썼다고 퍼뜨리고 다닌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어디서나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은 몇십 명이나 될 겁니다. 당신은 3천 루블리라고 했지 1,500 루블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돈이 생겼을 때도 3천 루블리를 가져왔노라고 여러 사람에게 떠들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되겠